자,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올랐던 게 누구냐?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아버지 미천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던 게 고국원왕이에요. 아까 고국천왕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여긴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 자,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전현 모용왕의 칭을 받습니다. 자, 근데 전현이 뭐냐? 자, 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욕같이 들려요. 전현. 계속 제가 지도를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는데, 보세요. 여기 선비족이 세웠던 나라가 있는 거야. 선비족의 나라가 전연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자, 고구려는요, 특히 고국원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병의 신이라고 불렸던, 기병전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전술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보통은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 보통 앞에 선두에 섰던 부대가 보통 기병부대예요. 말부대 있잖아, 말부대. 그쵸? 기병부대가 이제 먼저 전진을 하고 보병부대가 이제 뒤를 쫓아가는 거죠. 칼을 든 보병부대가 이제 뒤를 쫓아가는 건데, 이 고국천왕 때 이 기병부대가 얼마나 강했으면, 보병부대하고 상당히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기병부대가 먼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 쓸어버리고, 돌아옵니다. 그럼 보병부대가 전진하다가, 기병부대를 만나는 거예요. 같은 고구려의 기병부대를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돌아가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병부대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쪽을 공격을 하는 거죠.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전현이 계속 당하니까, 전연이 계속 당하니까, 이 전연이 이제 당시 고구려 고국천왕이 올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함정을 파놔갖고, 이 고구려 고국천왕의 기병부대가 이 전연을 공격하는 과정에 함정에 빠져갖고 상당히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음에 이제 어쨌든 고국원왕은 돌아왔죠. 돌아온 다음에 전연이 바로 이때다 싶어갖고 기습 반격을 꾀합니다. 반격해갖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고국원왕이 전연의 기습 공격을 받은 거야. 자, 전연의 모용황의 칭을 받았습니다. 이게 342년도 모용황의 칭을 받아요. 칭을 받았는데 당시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되냐? 이 전연이 당시 고국원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그 동시에 왕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상당히 지금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게 당시 고국원왕이에요. 그래서 전연의 모양을 공격받아갖고 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게 당시 전현 모용왕의 침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게 어디냐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고국천왕, 미천왕이었고 삼국발전과 통치체제라고 해갖고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 적고 참고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또 받습니다. 이때 정신 못 차리고 있었거든. 그때는 다시 아래쪽에서 그동안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백제가 평양으로 공격을 해온 겁니다. 이외에 당시 왕이 누구였냐? 당시 백제는 근초고왕이었어요. 자, 보세요. 요 고국원왕 때 당시 백제는 뭐였다고요? 근초고왕이 되겠어요. 근초고왕. 그쵸? 자, 아직까지 전현의 모용왕의 침입 이후에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됐던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게 된다. 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여기 중간에 스펀지가 있었어요. 완충지대가 있었거든요. 완충지대가 누구였습니까? 낭랑이었거든. 낭랑이라는 완충대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미천왕 때 축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비어버린 거야. 비어버린 거. 요 비어버린 틈을 타갖고 어디로? 근초고왕이 북쪽 황해도 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위쪽으로 쭉쭉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백제 근초왕이 아들이었던 태자였던 근구수를 보내갖고 평양을 공격하게 합니다.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했는데 이때 깜짝 놀랐던 고국원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많은 그 당시 그때 고구려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고구려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서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사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고구려 왕 사유가 백제군의 빗나간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전사하였다. 이게 고국원왕의 전사입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371년 평양성 전투. 자, 이게 무슨 전투다? 이 평양성 전투. 바로 평양성 전투는 어떤 전투였다?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그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던 요게 바로 이제 평양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4세기 고국원왕입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국에서 가장 빨리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태조왕,
그 다음에 고국천왕을 통해서. 그러다가 3세기 때 잠깐 동천왕 때 위기를 맞이했지만 다시 한번 미천왕이 중국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 축출하면서 영역을 또 확장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고구원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으로도 이제 세력을 좀 뻗쳐나가고 있는데 기습을 당해갖고 이제 약간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백제에 또 공격을 받았고 위기를 맞아요. 그리고 왕이 돌아가셨어요. 이건 고구려에게 있어서는, 고구려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떤 그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 사건인데, 이때 고구려의 선택은 또 뭐일까요? 보통 왕이 돌아가시면 이대로 주저앉을 수 있는 겁니다. 주저앉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쇠퇴의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걸 잘 극복했던 왕의 등장이 있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고구려가 그동안 제일 먼저 체제를 정비하고,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갔는데, 어찌 보면 고구려라는 이 나라는, 아직까지 체제는 갖춰졌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기초가 좀 부족해요. 어찌 보면 기본 수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투 능력만 강한 거죠. 그 친구 중에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이게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국영수 과목에는 매우 취약한데, 뭐 체육 과목 같은 거는 뭐 매번 100점 맞는 친구들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고구려와 비슷한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에서 매번 이제 이기기도 한데, 그런 것들 중에서 기초 수업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소수림왕입니다. 자, 고구려왕 전사 후에 소수림왕이 등장해요. 소수림왕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기초 수업을 다지기로 합니다. 그 기초 수업의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불교, 그쵸? 사상적 통합을 통해서 이 약간 좀 약화된 무너진 왕권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바로 공인해버립니다. 37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불교 수용 공인은 거의 소수림왕이 즉위하자마자 있었던 겁니다. 전진의 어디로부터? 순도로부터 전진. 전진하고 전연하고 다릅니다. 당시 전진은 여기서 전진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전진은 전진 하면서 결국 전연을 무너뜨리고 전연의 세력들을 고구려의 포로로 넘겨주기도 했던 요 세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전진의 순도라는 승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소수림왕은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에, 목표 아래 이걸 바로 국가의 종교로 바로 승인을 해버리고 공인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 없었다, 법령이 없었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만들기로, 그게 이제 만들다기보다는 중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와서 반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율령 반포고요. 그 다음에 인재, 우리가 인재를 좀 더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뭐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인재도 중요하지만 이 전술을 짜는 인재들, 그쵸? 유교적 인재들, 좀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학교육, 유교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 전술 전략가들, 바로 이제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유학자들, 바로 태학입니다. 그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 태학을 설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 공인, 율령 반포, 태학 설립.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기초가 다져지니까 이제 뭐 할까요? 전성기가 오는 거고요. 이제